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을 내어놨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에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랬더니 영업이익상 54조 원 정도를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이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지난 2년간 손실 전체 규모가 54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등 지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손실보상 이거 윤석열 당선인 그 대선 당시에 1호 공약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런 공약 비슷한 걸 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어제 인수위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를 하셨고 우리 진행자님 말씀처럼 1호 대표 공약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발표 내용만 보자면 이게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 정식으로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안을 들고 나온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 요게 입장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피해 지원은 말 그대로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일종의 시혜성 지원이고요.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정해진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돌이켜보면 이 손실보상법이 입법될 때 국민의힘 이제 여당이 될 야당인 앞으로. 국민의힘이 왜 손실보상을 제대로 안 하고 소급 적용을 안 하고 피해 지원으로 자꾸 가느냐라고 정부와 여당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발표는 그렇게 비판해왔던 기존의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소급 적용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비판해왔던 정부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서 큰 차이가 없는 심지어 후퇴했다고까지 평가를 받는 안을 가지고 나온 건 그러면 과연 그동안의 비판은 정말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던가 그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인수위 측하고 소통은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인수위 앞에서 이제 몇몇 자영업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요. 인수위에서도 이제 몇몇 자영업단체와 또 통인시장에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인수위원장님이 밝혀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통인시장이 인수위 바로 옆에 있는 시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통인동 근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 54조 원을 그 피해 손실액 최초로 계산했다는 점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피해 손실을 전체 손실액을 계산했다는 것 자체 그 시도 자체는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4조 원이 제대로 된 추정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요. 이번 3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한 유예 조치의 총 규모가 120조였거든요. 이게 아마 120조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은 부채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아니겠죠.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의 총액이 54조 원이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금액 자체가 크게 신뢰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 이 손실을 추정하는 방법에서 업종의 피해를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례로
작년에 지원됐던 피해 지원 중에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동네 영세한 서점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서점들이 피해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아하. 이유가 뭐냐면 뭐죠? 서점업의 매출을 다 조사를 했더니 요즘 사실 서점을 하면 대부분 대형 서점 내지는 그렇죠. 인터넷 서점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서점업의 매출이 줄지가 않은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서점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볼 거 아니라는 거죠. 큰 서점, 맞습니다. 작은 서점 차이가 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 피해를 추정하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허. 사실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예. 자, 어제 발표 가운데 일괄 지급 있었는데 아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문제 같아요. 차등 지급, 일괄 지급 차이가 좀 있나요? 공약 때는 그때 아마 일괄 지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온전한 손실 보상하면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대상을 늘린 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차등 지급. 더 중요한 건 차등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6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 차등을 해서 그보다 피해가 적은 업체들은 뭐 10,000원을 주겠다는 건지 20,000원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5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건지 그 차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자들은 완전 깜깜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른다. 자, 지금 정말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꼼꼼하게 하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부터 손실 보상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인상을 하기도 하고 또 한도 손실 보상의 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높이겠다 했는데 요거는 좀 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소급 적용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요. 아하. 사실상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호응을 얻었던 당선자의 그런 공약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진전이라기보다는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급 적용이네요. 맞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하지 않고 다른 거 암만 많이 줘도 느낌도 안 오고 후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막 보시는 거네요. 자, 이 금융 세제 지원책도 발표가 됐는데 10월까지 이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또 금리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영업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선거 때부터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부채 탕감 정책이었습니다. 실제 대출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대출이 많아서 이것을 좀 탕감해 주시거나 혹은 장기 상환 등의 대책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미 폐업을 하셨거나 파산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용 회복 정책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으나 다만 핵심적인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죠? 후보가 공약했던 것 중에 상가 임대차 대책, 반값 임대료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냐?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을 받더라도 상당수의 금액이 결국은 또 임대료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대출도 많고 그것 때문에 문 닫고 싶어도 못 닫는 분도 있다면서요. 이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 폐업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폐업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같으면. 왜냐하면 폐업을 한다는 건 퇴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순간 일시상환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돈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많이 힘든데 자 일단 추경 규모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게 국회가 아마 심사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예,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중요한데요. 항상 속도가 좀 늦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아직
경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물가 상승 때문에 원재료비도 상승했고 이미 소비자들이 너무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도 많이 늘어났고 또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하더라도 높은 수수료 배달료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혹시나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나입니다. 만약에 이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뭐 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모든 자영업자를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임기 초에 상당히 좀 험난한 국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킬 것은 지켜라, 공약을 이행하라 이 말씀인데 민주당도 지금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특히 좀 전에 얘기됐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100% 손실보상하겠다라는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씀 또 주문하고 싶은 내용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저희가 어제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도 오히려 공약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입장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의 안을 그냥 받기보다는 오히려 추경안을 더 증액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생 경쟁을 좀 하셔서 자영업자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